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은요, 우리 1999년, 2000년 이 닷컴 버블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전을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준비할 상황만 해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좀 몰랐었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를 회복했던 시스코, 그때 시스코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AI 거품론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은 어떤 루트, 뭐 때문에 붕괴됐을까를 이제 오늘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참조하시면 현재 이 AI 거품론들이 또 어떻게 풀어갈지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AI 버블, 버블인지 아닌지 빼고 그냥 버블이라고 하겠습니다. AI 거품론의 핵심 주역은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기 말 99년, 2000년대로 돌아가면 그때 닷컴 버블의 주역은 바로 이 시스코 시스템즈, 시스코였었고요. 그때 주가가 80달러까지 최정점을 치솟는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제가 왜 이제 굳이 시스코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돌아가 보니까 2000년 3월 27일에 주가가 8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바로 이 시스코라는 기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0달러부터 주가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시스코도 무너지면서 2002년 10월에 이게 8달러까지 떨어지니까 80달러가 8달러, 거의 1년 반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이제 그야말로 비극이고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2002년에 8달러까지 추락을 한 그 시스코가 엊그제죠. 11월 20일 날 79.39를 장중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걸 보시면서 속된 말로 20년, 그쵸? 25년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회복하는구나. 저기에 계속 물 탔으면은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구나.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저 기간들 말입니다. 2000년부터 2025년, 25년간의 정말 긴 시간 아니었었습니까? 시스코가 저 정도까지 버려지게 됐던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스코와 닷컴 버블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99년에 처음으로 신문기자, 바로 우리 매일경제신문의 신문기자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의 시작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저희가 3월 때 최고가를 찍었을 때 저희 그 신문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협찬사가 시스코였어요. 그래서 시스코가 뭐 가방도 만들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자, 이 시스코라는 기업이 뭐냐? 엔비디아와의 아주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그때 당시 99년, 2000년에서의 신산업은 인터넷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된다. 참고로요, 여러분, 97년, 98년만 해도 인터넷을 정말 카더라인데 쓰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96년, 97년만 해도 하이텔 통신이었었고요. 자, 그랬었는데 속된 말로 이 시스코라는 기업은 인터넷을 가지고 돈은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똑같죠. 엔비디아도 AI 서비스를 갖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신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삽과 곡괭이를 파는 이런 조연이지만 최고의 이제 주식과 매출을 기록하는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시스코는 당시에 뭘 팔았냐? 라우터 판 겁니다. 라우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을 막 접속하려면 각 기업들이 지금도 AI 사업을 하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것처럼, 그때는 인터넷을 들어가야, 네트워크를 해야 뭐 인터넷을 가지고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위치, 라우터를 팔았던 통신 네트워킹 장비였었는데, 이제 인터넷 서비스의 필수품은 바로 이 시스코의 라우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구조죠. AI 서비스로 돈을 벌려면 엔비디아의 칩이 있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칩이 되는 거고, 인터넷 서비스로 당시에 돈 벌려면 무조건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 뭐 일명 괴물 실적이 연출되는데요. 1995년에 시스코라는 기업의 매출이 22억 달러, 뭐 20억 달러 전후였었는데, 이게 거의 5년 만에 2000년에 189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10배 이상의 상승이 되고요. 특히 마지막 1995년부터 2001년 요때까지에는요. 5년간의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55%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50%씩 늘어나는,
지금 엔비디아도 거의 60%, 50%, 60%, 50%죠. 거의 비슷한 흐름을 함께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엔비디아가 제가 어제 이제 시스코를 골랐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니까 AI 거품론을 날려버렸다. 뭐 엔비디아의 괴물 실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실적으로 뭐 거품론을 잠재웠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요. 시스코는 당시에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까지 그 직전 분기까지도 실은 매출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지금의 AI 버블이건 닷컴 버블이건 이 삽과 곡괭이를 판매하는 엔비디아나 시스코의 실적 때문에 버블이 붕괴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주가가 이제 98년에 9달러였던 게 앞서 얘기했지만 80달러, 2년 만에 8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하고 당시에 이 시스코의 PER, 퍼가 200, 500, 그러니까 200배가 넘어서 막 우리가 우려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시스코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 GPU가 전량 매진됐다라는 것처럼 라우터가 완판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똑같이 했던 것들이 뉴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99년에서 넘어가서 이제 2000년 3월 여기 3월 4월이고 완벽하게 무너진 거는 2000년 9월부터 그대로 이제 붕괴가 됐었는데 왜 깨졌는가? 시스코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시스코의 잘못은 아닌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적자입니다. 같죠? 이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는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얘는 삽과 곡괭이는 계속 사는데 이 인터넷 서비스로 돈을 못 벌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자들의 각성입니다. 갑자기 이제 각성을 하면서 고래들이 큰 손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세 번째가 이게 좀 안 좋은 대잡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경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2000년 하반기부터 바로 버블이 터지게 된 건데요. 엔비디아는 과연 시스코의 길을 따라갈까? 지금 AI 거품론의 붕괴가 닷컴 버블의 붕괴를 따라갈까?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안 따라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탄탄한 수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제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 뭐 라이코스라든가 지금 야후도 있지만 진짜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진짜 그냥 어디 IPO 받고 투자 받아가지고 돈만 펑펑 썼는데 지금 그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기업들, 클라우드 기업들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돈 엄청 잘 벌죠. 오라클은 좀 위험해요. 오라클은 위험하지만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데들이 뭐 느닷없이 적자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처럼 붕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닷컴 버블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체제가 있다.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이제 무조건 이 스위치 라우터에 이 시스코 밖에는 없었거든요. 통신 네트워킹을 살려면. 근데 지금 보면 AMD도 있고 테슬라도 자기가 자체칩 설계한다고 하고 중국도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를 돌아보면 시스코가 워낙 독점을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시스코에 목을 맸었는데 좀 다양해가지고 오히려 수요자들의 과잉 투자를 좀 이제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주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시스코는 다르다. 엔비디아도 한때 진짜 막 220배, 230배, 40배 갔던 적이 있지만 더 매출도 수익도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주가 조정이 되면서 지금은 50배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처럼 붕괴될 그럴 단계는 아니다. 주가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건데 정말로 다를까? 아니다.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는 쪽도 의견도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 경고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닷컴 버블을 2000년에 깼을 때 인상 경고하고 실제로 인상했던 이제 그 대목이 되게 컸었거든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하다못해 아마존도 뭐 오라클, 메타, 구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지금 완판되고 있고 그거 없어서 못 사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금리 높아지고 이거 아니잖아. 각성 시작하게 되면 이 높은 금리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연준에 대한 포인트인데 당시에 무너진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것도 또 하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굉장한 소수설인데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다른 경로로 붕괴될 것이다라는 쪽의 이제 주장입니다. 우리가 생산해내는 데이터
인류의 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이렇게 많나? 즉, 뭐 3조 달러 앞으로 3천조, 4천조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때려 지을 만큼 그렇게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가 많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리서치 그 정보기관인 이제 에포크라는 데서 먼저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웬만한 우리가 하루에 만드는 데이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싹 다 지금 현존하는 AI 데이터 센터로 분석이 다 된다는 겁니다. 뭐 역사 다 공부돼 있고요. 지금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가 이제 더 많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증가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 AI 데이터 센터의 과잉 투자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 순간에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의 각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이 부분도 한번 뭐 소수설이긴 하지만 꼭 체크를 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에서 버블이 붕괴되냐 아냐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코도 그때 큰 잘못은 없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뭐 메타 아니면 하다못해 팔란티어, 오픈 AI에 대한 수익성과 그들의 수익과 비전 제시를 꼭 확인하는 것이 향후 또 AI 거품 붕괴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준비해 봤습니다.